내가 얼마나인지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나는 요 동그라미는 난 조그맣고 상사는 이만하고 성장하면 누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다 동등한 거예요. 우리는 실수한 거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르미교육연구소장 최희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푸르미엄마 신영일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힘듭니다. 내가 일을 잘 못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고요. 상사가 보고서를 다시 해오라고 하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수정하느라 일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직장 사수 눈치도 엄청 보여서 실수할까봐 걱정되고 다른 사람이 저한테 손가락질 할까봐 너무 힘들어요. 실수할까봐. 실수하지 않고 배울 수가 있다. 맞아요. 무슨 이제 상사가 아니고요.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가 무서웠으면 네. 상사들도 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엄마 아빠를 굉장히 무서워했구나 이거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죄책감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것 같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죄책감이 많았는데 당신한테 부모가 네가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남들이 너한테 뭐라 그러겠니? 요런 그 어렸을 때 말 듣던 게 지금도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저도 동생이 그 5살 때 죽어서 네가 소리 질러서 경계에서 죽었어. 내가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일을 할 때 내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5살 아이가 돼요. 5살짜리 아이가 우리 엄마가 잘못했어 이러면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렇게 하기 전에 저는 어렸을 때 내가 동생을 죽였던 그런 죄책감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5살 아이가 돼서 그때 오해받았던. 그렇죠. 5살 아이가 돼서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네가 잘못했어. 너 때문이야. 어렸을 때 조금 이 말을 조금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을 해결하기보다 어렸을 때 내가 들었던 말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대면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뭐냐면 자기가 피해를 주는 자 이런 그죠? 그 눈치 본다라는 건 자기가 잘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그 염려가 있다라는 건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 중에 무서운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되게 방치당했을 경우에는 지 맘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억압당했을 때 이게 이 눈치라는 단어가 뭐냐면 잘 하다가 분노가 확 올라올 때 어느 경계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사랑을 줬다 안 줬다 이게 일관성이 없었다는 뜻이니까 아마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무서운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잘하면 이렇게 칭찬해 주다가 갑자기 못하면 불운이 확 터지니까 그다음 뭘 보기 시작하냐면 도대체 지금 좀 어떡할까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억압당하고 그러면은 그 눈치를 보는 그 눈치가 되게 발달해. 그래서 이 눈치 발달한 사람은 아이를 낳고 키울 때 하나는 잘 키웁니다. 그때 눈치가 빠르니까. 근데 둘 되면 항상 안에서 또한 비교를 하고 싸우게 되고, 우리 말대로 사랑을 이렇게 조종당했던 사람들은 또 지 맘대로 또 하는 게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은 또 지 맘대로 좀 하는 게 있어요. 그 방치당한 사람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희생을 통해 조종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받은 것처럼 이렇게 느끼지만, 난 못해 이런 면도 있거든요. 근데 직장 상사가 지금 눈치를 본다는 얘기는 지금 무섭다는 뜻인 거야. 직장 상사가 누구처럼. 어린 시절에 누구처럼. 그것만 알아도 조금 저도 아버지가 좀 근엄하고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이 많은 사람을 자꾸 아버지로 투사했었거든요. 내가 이 상사를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자각만 이루어져도 조금은 편하고요. 우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내 자신이 자존감이 지금 조금 낮은 거거든요. 네. 나는 내가 작고 다른 사람은 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매를 맞았을 경우에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를 맞았을 때
그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자신이 너무 작아지게 되고 벌레같이 자기처럼 느끼거든요. 근데 매를 안 맞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매 안 맞은 사람 매 뭐 눈으로 이게 뭐 손으로만 때리겠어요? 말로 때리고 눈으로 때리고 이렇게 때리니까 그다음부터는 세상이 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은요, 이 사람 눈치를 보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 해야 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뭔가 지적하고 그럼 또 어릴 때 지적받았던 그 상처받았던 게 지금 떠오르니까 고통스러운데 사실은 그게 무서운 게 아닌 거예요. 그때 만일 매를 맞고 막 이렇게 야단 맞고 이럴 때 정말 한번 뭘 하고 싶으냐면 우엑 하고 한번 있잖아 그냥 콕 찔러버리고 싶은 이 분노가 있었단 말이죠. 이 분노를 표현했다간 진짜 맞아 죽으니까 그걸 무시간에 깊이 간직해서 그거를 지금 내면에 깊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억압된 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두려움으로 내가 분노가 튀어나가는 걸 막아버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못나냐 죄책감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안에 억압된 엄청난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 분노 풀어내시지 않고는 분노 풀어내면은 그다음엔 저 눈치는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인지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나는 요 동그라미 그리면 난 조그맣고 상사는 이만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을 때는 나는 조그맣고 푸리 아빠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도 푸르미 아빠하고 코칭을 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작게 이렇게 분노해서 작게 만들었더니 내 자신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상사를 이렇게 두더지처럼 혼자서라도 앉아있는 장소에서 또 직접 하시는 얘기는 아니고요. 두더지처럼 이렇게 하고 좀 작게 만드는 것도 조금 한 방법이에요. 풀어내시면은 상사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면 어디로 내려가냐면 어린 시절 부모로 내려가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늘 눈치 보거든요. 실수할까봐. 근데 실수할까봐 눈치 보면 실수는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냥 외나무 다리를 걸을 때도 그냥 이렇게 그냥 걸어가 버리면 걷는데 이게 내가 저거 떨어지면 어떡할까 실수할까 이걸 생각하면 이거 외나무 다리를 보는 거하고 실수할까라는 두 개의 영역이 동시에 돌아가야 되니까 원래 내가 염려하던 그대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직장 상사에 관한 분노를 풀어내셔야 돼. 그리고 실수할까봐, 실수 안 하고 어떻게 배웁니까? 그렇게 하고, 실수하면, 그리고 잘못했다. 이제 잘못한 건 잘못한 거네.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잘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얘기는 그 안에 어린 시절에 실수했을 때 야단 맞았고, 실수할 때 수치스러웠고, 실수할 때 죄책감을 가졌던 게 아직도 무엇이게 쌓여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해서 나가면 일상에서 계속 반복되고서 건드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거 풀어내셔야 될 거예요. 성장하면 누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다 동등한 거예요. 분노하시려니까 어디까지 분노하시나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고민하는데요. 여러분 그 분노하는 그 한계 분명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자신이 하찮고 쓸모없고 찌질하고 죄인이라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분노하고 많이 울고 풀어내시면 어느 순간에 나 그런 존재 아니네. 내가 눈치 보는 존재가 아니네. 내가 지금 고귀하고 내가 장엄하고 내가 사랑이네. 나 사랑의 빛이네. 이런 것에 딱 이렇게 분노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탁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분노하는 시점입니다. 제일 1단계는 나보다 더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사람을 이렇게 안전한 장소에서 조금 때려서 나보다 한번 작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덜 무서워요. 그렇게 하고요. 이젠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자신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건 아셔야 돼. 근데 저도 윗사람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러면 직장 상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보겠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계가 더 안 좋아지거든요. 저는 무서워했을 뿐인데 저 사람은 내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계속 직장 상사한테 있잖아. 사랑받기가 조금 그렇게 되면 더 힘들어지. 그리고 일을 할 때 그런 사람하고 일하는 건 너무 힘들어. 이건 애기잖아. 아직 애기인데 애기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풀어내시고 직장 상사가 부모니까 그거에 대한 의식이 탁 바뀌어서 부모에 대한 것이 사랑으로 탁 바뀌면 직장 상사가 사랑해 주잖아요. 그거가 보이는데 지금은 눈치가 보이는 거죠. 실수 안 하고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자, 실수했을 때는 실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현명한 자의 태도입니다. 현명한 자는 늘 실수를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실수한 거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